예, 안녕하십니까. 쿠키뉴스 이기수 기자입니다. 글로벌 명클리닉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당신의 눈 안녕하십니까 합니다. 눈에서 여러 가지 몸의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데 눈의 이상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죠. 안 보이게 되니까 흐릿하게 보이고 잘 보이던 거.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겁을 먹게 되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눈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과 전문의 이경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 눈 한번 보시면 이 왼쪽 눈이 충혈이 네. 실핏줄이 터져가지고요. 네. 한 2주 정도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아직 덜 가라앉았어요. 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이렇게 실핏줄이 터지거나 이런 거는 왜 터지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흰자라고 하는 그 결막이라고 하는 곳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혈관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비빈다거나 아주 강한 바람을 맞는다거나 이러면 그 혈관이 파열이 되는 거죠. 그 파열이 되면서 생기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결막화 출혈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뭐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자꾸 재발을 하는 거죠. 그 한번 파열됐던 그 혈관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충격이라든가 뭐 쉽게 그런 우리가 막 눈을 비빈다거나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져와서 비빌 때 쉽게 또 다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겼던 분들이 굉장히 자주 생기게 돼요. 아유, 큰일 그런 여태는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제가 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준비해가지고 인공 눈물을 자주 넣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는 진짜 혈관이 무수한 혈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안쪽 망막 쪽에도 혈관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겉에만 터지는 게 아니라 네. 안쪽에 혈관이 터질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안쪽에도 이제 혈관이 터질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들로 친다 하면 사실은 분지정맥 폐쇄라든가 중심정맥 폐쇄라고 하는 일종의 눈분충이라고 거. 하는 네.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유리체 출혈이라고 해서 눈 안에 있는 유리체에 네. 피가 나는 그런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리체 출혈은 사실 혈관의 질환이라기보다는 그 외에 이제 망막이 찢어진다거나 하면서 조직 자체가 찢어지거나 하면서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망막에 때 흘렀던 피가 유리체 안으로 흘러들어서 피가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네. 비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리체 출혈이 생겼을 때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망막 열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대개는 이제 망막 열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리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이 망막이랑 분리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망막에서 유리체가 분리가 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망막을 뜯어내는 거죠. 그렇게 뜯어내면서 망막이 찢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가 날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뭔가 시커먼 것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대개는 안과를 오게 되거든요. 날파리증이라는 거, 그쵸. 비문증이라는 거, 그쵸.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바로 그거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망막 열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은 뭐 망막 박리라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진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레이저라든가 이런 치료로만으로 해도 이제 열공은 가라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났던 피들은 대개는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날아다녔던 그런 것들이 많이 호전이 되는 그런 상태를 가겠죠. 망막 스크린이 붙어 있는 쪽에서 12시 방향, 9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네. 전시계 방향, 24시간 방향이 다 네. 있는데 어디나 다 같아 있는데 뜯어지는 건 되게 끄트머리에서 네, 대부분은 가장자리에서 뜯어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유리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젤리인데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유리체라고 하는 거는 이 젤리가 뒷부분을 공간을 메워주고 있는 젤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을 때에는 이제 망막이랑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유리체가 나이가 드시면 우리 피부도 이렇게 약간 흐물흐물해지듯이 이 유리체도 약간 물처럼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물처럼 바뀌는 과정에서 단단하게 붙어 있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신경 주변, 그 다음에 망막 중심부 주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부라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망막의 아주 주변부 쪽을 주로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쉽게 떨어지는데
그 중심부, 그러니까 단단하게 붙어 있는 그 부분이 떨어질 때 훨씬 더 이 장력이 커지면서 쉽게 찢어지는 형태가 그렇군요. 나타나게 되겠죠. 예.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네. 본인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네. 뭔가 느끼는 자각 증상이 있을 텐데 그 자각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날파리증, 비문증이라는 건가요? 네. 그 날파리증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반드시 생겼을 때에는 유리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시신경 중심부도 단단하게 붙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시신경 중심부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날파리증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평생 두시고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은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주변부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서 망막이 찢어졌을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막 열공이 생기면서 망막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날파리증이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꼭 반드시 안과 진료를 하셔가지고 주변부에 망막 열공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느끼는 눈이 침침하다, 네. 흐릿해졌다,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네. 그렇게 느낀 자동차 앞유리에 뭔가 먼지 같은 게 낀 것처럼 흐릿해졌다. 그렇게도 많이 호소해요. 대부분 이제 시력 저하 또는 뭐 약간 뿌옇게 보인다 네. 이런 증상을 대부분 이제 호소하면서 안과를 굉장히 많이 오시죠. 네. 특히나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백내장이죠. 아까 백내장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망막 질환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력 저하가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와서 이게 백내장이 나빠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망막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질환들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건조증이라고 하는 안구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도 아주 뿌옇게 보이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질환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휘어 보여요. 네. 이렇게 똑바른 물건인데 이렇게 볼 때는 이쪽이 휘어 보여. 이렇게 보면 똑바라. 네. 그러니까 한눈 가리고 이렇게 눈 감고 네. 이렇게 안식으로 보면 그 휘어 보이는 거는 쪽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요. 그건 아주 중요한 어떤 증상입니다. 이상이 신호입니까? 일단은 이거는? 그 변시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겼을 변시군요. 때 그걸 변시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변시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망막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네. 거죠. 그 변시증이라고 하는 증상은 사실은 황반에 침범하고 있는 모든 질환들에 의해서 다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망막 점막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눈 중풍에 의해서도 사물을 약간 휘어 볼 수 있습니다. 망막 중심 정맥 폐쇄증이라는 네, 망막 중심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반을 침범하고 있는 모든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환을 보통 많이 의심을 하고요. 젊으신 분들한테서도 그런 증상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게 중심성 망막염입니다. 그래서 중심성 망막염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한테서 망막 아래쪽에 물이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질환들이 그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 지면에서 전부가 다 뭉개져 보이면 그건 전부 문제 있는 거면 일부가 가운데 또 한쪽 끝이가 네. 좀 뭉개져서 알아볼 수 없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네. 그런 증상도 있어요. 네, 그것도 변시증의 일종인가요? 변시증의 일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격자무늬라고 하는 예를 들면 쉽게 얘기 드리면 바둑판 같은 거를 보시면 암슬러시 검사라는 그렇죠. 거. 암슬러 격자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의학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딱 그거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한쪽을 가려 보시면 변시증은 사물이 이렇게 다 휘어져 보입니다. 안 보이는 영역이 없이 휘어져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딱 가려보시면은 뭐 한 부위가 안 보이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황반변성이고요. 황반변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고 그 외에도 이제 망막 황반 열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에도 열공이 생깁니다. 네, 망막 중심부에 열공이 생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야에 네. 이렇게 뭉개진 것만이 아니라 네.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라 네. 그러죠. 복시. 네. 겹쳐 보이는 증상도 있어요. 그건 왜 네. 그런가요? 일단은 저희가 복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물이 딱 두 개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뭉개져서 보이는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뭉개져서 보이는 거라 한다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눈이 건조하다든가 아니면은 노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생길 때문에 겹쳐서 이렇게 사실이 네, 겹쳐 보일 수도 수도 있는데. 있는데요. 근데 사물이 이렇게 두 개로 떨어져서 떨어져 두 보였을 때는요. 반드시 한쪽 눈에서만 그런 건지 양쪽을 다 그것도 떴을 역시. 때도 그런 건지 그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쪽을 가렸을 때는 괜찮고 그랬을 때는 양안복시라고 하죠, 그거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마비가 온다거나 해서 생기는 사시 증상일 수가 있고. 조절성 사시처럼 네. 마비 이렇게 해서 한쪽 근육이 양쪽 근육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네.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한쪽 네. 짝짝이로 되는 거군요. 네, 사시가 생겨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으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을 움직이는 신경에 그러니까 이게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성 신경병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마비가 되면서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단안복시라고 해서 딱 한쪽 눈을 가렸을 때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된다 하면 백내장을 의심해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백내장입니까? 그럴 네. 때는 한눈 가려서 한눈에서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네. 그 보이는 쪽이 그 두 개를 보이는 쪽이 백내장이 진행되겠다. 네. 백내장은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네. 먼지가 많이 껴서 노화에 네. 부유 물질이 많아서 잘 안 보이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내장은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시력 저하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시력이 떨어지고 뿌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흔하게 나타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단안복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면 보통 햇빛에 나갔을 때 잘 안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눈이 그래서 부신 증상하고는 그쵸. 다르군요. 눈이 부신 거랑도 약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실내에서는 너무나 잘 보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잘 안 보인다. 네. 이런 증상도 사실 백내장과 가깝습니다. 이건 갑자기 캄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걸 저희가 이제 일과성 흑암시라고 일과성 네. 잠깐. 그러니까 잠깐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네. 증상이라고 하시면 되시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눈의 증상이라기보다는 혈관의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자꾸 재발하게 된다 하면 저희가 혈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뭐 심장내과라든가 아니면 신경과라든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심장에서부터 눈까지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혈관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오게 되는데 대개는 눈에 있는 혈관은 머리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혹시 그쪽에 문제가 생겨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심장의 어떤 혈관 시스템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과성 흑암시라고 하는 증상이 반복되게 된다 하면 결국 눈 쪽으로도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그런 혈관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지정맥 폐쇄라든가 아니면은 중심정맥 폐쇄, 눈중풍이라는 거. 네, 그리고 중심동맥 폐쇄라고 하는 심지어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가는 그런 혈관 질환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반복적으로 특히나 생겼을 때에는 꼭 그런 심장 쪽이라든가 머리 쪽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시야 일부가 가려 보인 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 네, 시야 전부가 가려지거나 일부가 가려지거나 네, 시야가 좁아지거나 네. 양쪽이 다 이렇게 배제되고 가운데 이렇게 한 네. 가운데 길만 보인다거나 네. 이럴 때 시야하고 관련된 네. 시야가 좁아지거나 뭐 일부가 가려지거나 그럴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안질환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망막색소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망막색소 상피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점점 죽어가는 질환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점점 시야가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그 터널마저도 소실되면서 희귀병 아닙니까? 망막색소 상피염, 증인. 그러면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망막박리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면 그 생긴 망막박리 때문에 시야가 떨어져서 이렇게 시야가 딱 출혈의 부위가 가려져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야가 떨어진 거를 사실 알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녹내장이라고 하는 질환은 가장 대표적이게 이제 시야를 손상시키는 질환 중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감별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뇌종양들이라든가 뇌질환 같은 것들 역시나 시야를 좁혀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통증 때문에 힘든 경우는 녹내장이라든가 일부 안압이 올라가서 그런 경우 외에는 별로 통증을 못 느끼어서 본인이 자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통증은 증상이 굉장히 저명하기 네.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빨리 오시거든요. 근데 통증은 사실 눈의 조직 중에서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조직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대개는 이제 이 선모체 앞쪽을 침범한 모든 질환들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약간 녹내장, 약간 안압이 네.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런 급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만성 녹내장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흔한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통증은 물론 급성 녹내장에서도 생기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결막염이나 각막염, 그 다음에 포도막염 중에서도 앞쪽을 침범하는 앞포도막염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통증을 유발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망막 쪽이라든가 이 중간 쪽에 있는 약간 맥락막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오는 경우에는 사실 통증을 동반하지는 거의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몇 가지 증상들, 아까 떠다니는 게 생긴다거나 시야가 떨어진다거나 시력이 좀 뿌옇게 보인다거나 사물이 휘어 보인다거나 사물이 깨져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오셔가지고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위가 안쪽에 있는데 네. 겉에 저 각결막 쪽보다는 저 안쪽 망막 쪽 아주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질환들인데 또 그건 통증이 없어요. 대체로. 네. 앞쪽에 있는 거는 금방 통증을 결막염처럼 느끼고 네. 가렵고 뭐 이런 증상을 느끼는데 그래서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질환들도 되게 첫 정구 증상들을 놓치고 아주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쉽게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거가 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망막 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느 시기에 딱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은 호전이 되고 좋아지고 다시 생기지 않고 완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이미 망막이라고 하는 조직은 변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가 생기게 되고 하게 되면은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증상이 있을 때 물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그만 증상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럴 때 내 몸을 잘 챙기시는 생각으로 이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으면 적어도 50대가 되시고 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려는 일반적으로 주의할 사항까지 다 정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여기까지 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눈의 이상 신호 사소하게 보이기 쉬운 사소한 증상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상하다 싶으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안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서 정확한 원인을 가린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눈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셨죠, 여러분? 눈의 이상 신호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경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